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정다혜입니다. 추웠죠? 막 손도 시리고, 그죠? 막, 막 손이 꽁꽁 얼 것 같고, 이런 날들에 가장 위험한 게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뭐, 순환, 심혈관, 네, 맞아요. 뭐, 심장, 많은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심뇌혈관 질환이 겨울철하고 3월까지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연세가 있으실수록 훨씬 높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추위 때문에 일어나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나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심장이 많이 아프거나 약간 그런 걸 가지고 계신다면 겨울철이라면 더욱더 유의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 어떤 게 조금 더 나을까요? 따뜻한 곳에 있었다가 갑자기 추운 곳에 가는 것과 따뜻한 곳에서 서서히 추운 곳에 가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서서히 가는 거? 서서히? 네,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곳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거. 네, 맞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적응을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가게 되면은 뭐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고 아니면 혈관에도 마찬가지로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저희가 머리는 시원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그 차가운 거에 노출이 되는 나의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내 혈관은요, 경직이 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뜨거운 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좀 피부로 생각을 할게요. 자, 여러분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 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따뜻한 거 하죠. 막 스팀 같은 거 갖다 대고 뜨거운 물수건 갖다 대면서 뭐라 그래요? 이완이 됐으니까 이 안에 있는 노폐물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빼고 나서 뭐예요? 차가운 거 갖다 올리잖아요. 왜 그래요? 수축을 시키라고. 자,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머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머리가 뜨거운 게 막 열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외부적으로 가볼게요. 머리에도 모공이 있죠.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모공 열리죠. 모공 열리면 뭐가 가요? 인사하고 나한테 인사하고 가잖아요. 머리카락 막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머리 감는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 나 요즘 피곤한가 봐. 머리가 막 빠진다. 아, 나 요즘 너무 피곤한가 봐. 머리가 막 쑥쑥 빠져. 여기 휑해. 이런 얘기 하죠. 뜨거운 물 어디로 많이 맞아요? 일로 맞아요. 가장 뜨거운 데 어디예요? 머리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통 같은 거 이렇게 끼어 있을 때도 통 같은 거 뺄 때 뭐예요? 뜨거운 거 먼저 받쳐놓죠. 나 안에 찬물 넣으면 바로 빠져요. 찬 거를 닿으면 수축이 되고요. 뜨거운 걸 닿으면 이완이 되죠. 근데 이게 우리 몸에도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상생활에서도요, 내가 뭔가를 이완을 시킬 때는 따뜻한 거, 나 수축을 시킬 때는 차가운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통증이 생겨요. 여기다 뜨거운 거 해야 돼요? 차가운 거 해야 돼요? 이거 많은 분들 갈리더라고요. 뜨거운 거 해야 돼요? 차가운 거 해야 돼요? 통증 막 생겨. 너무 아파. 어때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아, 자, 지금 막 갈려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갈리는데, 자, 맞아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차가운 걸 하게 되면 통증이 빠르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통증이 심하거나 그럴 상태인데 차가운 걸 가지고 빠른 통증이 전달되지 않도록 이게 좀 진정을 시켜주는 게 빠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회복을 할 때는 어때요? 따뜻하게 보호를 해줘도 좋겠죠. 왜냐면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어가지고 안이 빠르게 회복을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요, 이 뜨거운 거, 차가운 거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뇌혈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뇌혈관은요, 실제로 차가워지면 굉장히 딱딱해진다고 보면 돼요. 자, 유리가 깨지기 쉬울까요? 고무가 깨지기 쉬울까요? 유리가 깨지기 쉽죠. 왜요? 딱딱하니까. 실제 우리 어떤 걸 봤을 때 쉽게 터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거는요. 다 딱딱하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차가운 온도는 이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혈행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은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뭐 중풍 이런 종류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뇌혈관이나
내 이제 심혈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유의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나는 손이 따뜻해서 괜찮아. 난 손이 따뜻하니까 무조건 난 혈액순환 잘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큼만 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자가 진단법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실제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맞아요. 순환이 안 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팔다리가 자주 붓는다거나 아니면 저린다거나 그런 것도 혈액순환 장애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혈액순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증상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자, 뒷목을 살짝 잡아봤을 때 내가 잡은 이 뒷목 쪽이 아파. 내 여기 주물렀는데 너무 시원해. 뭐예요? 순환이 잘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순환을 살짝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인 거예요. 뒷목이 뻐근하고 자주 뭉치고 하는 분들은 보통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뇌로 가는 그 혈액량도 줄기 때문에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쉽게 느끼는 편이에요. 내가 편두통이 오거나 두통이 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불면증이 오는 원인 중 하나도 혈액순환 장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해지고 그리고 몸으로 따지면 회복이 더디기도 하고 멍이 들면 회복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혈액순환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을 가진 분들은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내 몸이 보내주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혈관과 말랑말랑한 혈관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나이가 들수록 탄력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0대와 20대의 혈관의 탄력도는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접히거나 구부러지더라도요, 전혀 문제 없이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50대, 60대 탄력도 어때요? 되게 튼튼하죠.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혈관이 어떤 혈관을 가지고 있는지는요. 혈관에 나이가 있듯이 피부에도 나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피부랑 마찬가지로 내 혈관에도 나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의 접착제 역할을 맡고 있는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또는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 또는 우리가 얼마나 수분을 섭취를 하는가 어떤 음식들 또는 어떤 영양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혈관을 만들어내는 이 탄력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혈관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고요. 혈관 안을 먼저 볼게요. 혈관 안에는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서 봤을 때요. 이런 모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동그랗진 않죠. 그리고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막 나 있잖아요. 그죠? 왜 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왜 나 있는지. 그냥 뭐 보호하려고 얘네들 뭐 영양소를 뭐 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안에서 흘러가는 물의 속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흘러가는 혈액의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심장이 한번 빵 뛰었을 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관을 지나서 어디까지 와요? 다시 심장까지 오죠.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달리는 속도나 자동차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충격 완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까라는 그 힘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센 힘을 가진 혈액이 지나갈 때요. 내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이 주변에 나 있는 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혈관 안에 있는 또는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안 좋은 것들이 여기에 걸리겠죠. 네, 걸려서 물을 조금 더 또는 혈액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이요. 어떤 걸로 구성이 돼 있나 봤더니 이렇게 8가지의 글리칸이라는 영양소로 구분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인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면역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는요. 혈관 내피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세포 밖에도 또는 여러 부분에 코 속이라든지 입 속이라든지 여러 부분에도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또 혈관 관련해서 혈액 순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내 혈관이 어떨까요? 혈관 안에 있는 이 털들, 이 혈관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생겼을 때 내가 내 혈액이 순환을 하면서 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글리카는요,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메나테크에서만 제조가 가능한 특허 조성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야, 그래서 글리칸이 뭔데?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 정도는 이제 딱 집어서 얘기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만노즈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만노즈 또는 만난이라고 부르는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알로에에서 이제 추출하게 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노즈를요. 만노즈가 여기 보시면 딱 요거예요. 요거 하나가 만노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길게 늘어지는 것을 만난이라고 해요.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만난인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만노즈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길게 길게 늘어져가지고 이 길게 늘어진 게 무게가 필요하죠. 무게가 100만에서 200만 달톤 정도까지 굉장히 무거운 그런 무게까지 가야지만 에이스 만난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회사들이 이 정도의 높은 달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요, 뭐 20만 달톤, 아니 30만 달톤 정도로 저 분자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분자량이 100에서 200만 달톤처럼 굉장히 높은 그런 달톤을 가지고 있고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효과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에 좋을까? 저희 식약청에서 인정을 받은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식약청에서는요, 항염증이나 세포 보호, 재생을 통한 장 건강이라든지 위궤양 지수 감소, 위산 분비 저하, 뭐 대장염 지수 감소, 아니면은 뭐 면역 관련 세포의 증가라든지 수지장 세포, 대식 세포의 성숙 또는 활성도 증가. 많은 것들이요, 면역 세포를 늘릴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면역 세포가 아무리 많아도요, 활성도가 떨어지면 이게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일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네는 활성도까지도 증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영양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엠브로가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엠브로가드라는 이름을요, 저희 회사에서 붙여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리미엄 아라비노 갈락탄을 쓰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급이 나눠집니다. 아까 알로에처럼요, 이것도 급이 나눠지는데 프리미엄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농축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고 유산균의 먹이로도 사용을 하면서도 이제 8가지 당 영양소 중에 갈락토즈를 함유한 부분이에요. 갈락토즈 부족하면 뭐 올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류마티스 맞아요. 실제로 류마티스인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니 이거 먹으면 될 걸 왜 안 먹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솔방울을 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세요? 저도 이거를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그 프리미엄 아라비노 갈락탄 안에는요, 이 갈락토즈라는 성분이 굉장히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이제 필요하다 해서 저희 회사에서 넣어놓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어떻게까지 쓰이냐면 면역 치료제로도 많이 쓰이는 종류이기도 하고요. 생명에도 관여하고 감기 등 면역 질환에 관여를 하고 세포벽에도 존재를 하고요. 식물 호르몬의 효소에도 관여를 하면서 비만이나 변비 치료에도 사용하면서 어린이들이 성장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성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진을 하고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똑똑한 그런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모르는 되게 지금 아마 보신 거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알만한 것 좀 얘기를 드릴게요. 바로 퓨코즈라는 거예요. 해조류에서 나온 성분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조금 이 영양식품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후코이단 하면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요만한 병 하나에 얼마에 100만 원 막 이렇게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고농축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퓨코즈 같은 경우는 이제 와카메라는 해조류에서
당 영양소 글리칸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여기에서 세 번이나 정제를 했어요. 대부분 회사들이요, 세 번까지 정제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두 번만 정제해도 이미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정제를 한다는 거는요, 이 안에 들어가는 필터가 되게 달라져요. 처음에 쓰는 필터하고 두 번째 쓰는 필터하고 세 번째 쓰는 필터가 너무 달라지고요.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시간도 너무 달라요. 처음 할 때는 필터가 두껍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짧게 걸려요. 두 번째도요, 그렇게 그저 할만해요. 세 번째 필터가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얇은 필터가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 필터를 하면은 우리는 거의 포기예요. 이제 그 필터링 다 될 때까지 구경도 안 해요. 해놓고 자 이제 저도 이제 실험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 번 필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필터기 그냥 세팅 딱 해놓고 밥 먹으러 가자 이래요.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필터기 해놓고 밥 먹으러 와서 아 잘 되고 있나 한번 확인하고 또 가요. 또 가서 딴 데 가서 딸리 보고 와서 됐나? 보면 아직도 안 됐어.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하다가 또 와서 됐나?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 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필터도 되게 비싸요. 다른 것보다. 근데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세 번까지 정제를 하는 저희도 연구를 세 번까지 정제 잘 안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세 번까지 쓰는 거는 거의 되게 드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요. 이제 저희가 워낙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요. 저희는 해외에서 먹고 있는데 그것도 이거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퓨코즈라는 거는요. 한국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시아 쪽에서 구매를 했을 때만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 보시면 돼요.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요. 이런 해조류에 되게 예민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퓨코즈지만 해조류에서 추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추출한 퓨코즈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은 이 현재 시대에 알맞게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MCP라고 하는 팩틴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겨울에 귤 많이 드시죠? 귤 이렇게 까가지고 먹게 되면은 안에 이제 하얀색 이제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우리 몸에서 이제 중금속을 흡착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 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팩틴 자체가 중금속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걸 흡착을 해서 밖으로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독소의 양을 5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 원래 화장실 가서 소변 넣는데 그 냄새가 원래 안 났거든요. 근데 요즘 따라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찌는 내가 나요. 약간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로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알로에 펙틴입니다. 알로에 펙틴 같은 경우는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해 주는 걸로는 펙틴류에서도 굉장히 탑급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갔을 때 스티브 뉴런트 박사님을 만났을 때요.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글리칸에만 쭉 빠져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 너무 아쉽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알로에 펙틴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먹는 음식, 요즘 만지는 모든 것들은 중금속이 속하지 않은 게 없을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수도라든지 마시는 물에도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중금속이 함유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밖으로 빼주고 배출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성분 중 하나 그 중에서 탑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게 바로 알로에 펙틴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엠브로토스 안에는 만노즈나 퓨코즈 그리고 라이스 브랜 파이버라든지 아니면 MCP, 알겐산까지 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몇 가지를 좀 찍고 알고 가고 싶다면 요거는 좀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게 엠브로토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자, 혈액순환하면 혹시 뭐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오메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메가 누구나 다 먹는 거 아니야? 그죠? 누구나 다 먹지만 내가 먹는 오메가 좋은가 안 좋은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 오메가 먹고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메가 드시고 계신데요. 한번 볼까요? 하고 봤어요. 성분이 어때요? 성분이 최소 유효 성분도 맞추지 않아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식약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EPA하고 DHA 함량이 1000이 넘어야지 당신은 오메가3를 먹었을 때 혈액순환이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초도 안 맞췄어요. 그럼 뭘 맞췄을까요? 무게만 1000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성분을 1000을 맞춘 게 아니고요. 무게만 1000을 맞춘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겉표지에는 1000mg이라고 쓰여 있는데
뒤에 돌려가지고 유효 성분을 보면은 막 230, 뭐 33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굉장히 적은 유효 성분하고요. 무게하고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속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오메가3를 왜 우리가 굳이 유효 성분까지 다 따져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있는지 보면서까지 먹어주는 게 좋을까라고 본다면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오메가3, 오메가의 종류에는 3하고 6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이제 다른 것들도 물론 이제 복잡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요거만 알더라도 여러분이 왜 먹어야 되는지 좀 캐치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에서 1대4예요. 자, 여기 오메가를 보시면요. 오메가3를 가지고 있는 거는 등푸른 생선이나 해산물 또는 모유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죠. 또는 들기름, 아마씨. 우리가 먹으면서 그런 거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식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생선을 매일 먹고 있다. 그런 분들 잘 없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6를 볼게요. 6. 뭐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 기름, 콩기름, 그쵸? 이미 벌써 아마 한도치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육류나 유제품. 자, 우유 먹는 분들 많죠.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고기 누구나 다 먹을걸요? 좀 괜찮은 자리 가면 다 고기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죠? 데이트를 가도 고기를 먹고요. 부모님 모시러 가면 뭐예요? 고기 사주잖아요. 그리고 몸보신하라고 뭐예요? 고기 사줘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먹고 있는 대다수는 오메가6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비율은 1대 20에서 1대 100까지가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큰 문제일까? 아니, 몸보신하라고 고기 먹였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안 좋을까? 자, 위에 한번 볼게요. 위에는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요. 어때요? 꽉 막혀 있지 않아요? 하나 움직이기 어려울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있죠? 이 파란 거. 얘가 물이에요. 물이고 이 빨간 게요. 이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요. 물을 싫어하는 친구들. 이 노란색은. 그리고 이 빨간 거는요.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 건 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떠 있는데 이 사이를요, 영양소가 지나가요. 자, 비타민 C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단백질이 지나갈 수도 있고 뭐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빽빽하면 어때요? 지나가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자로 쭉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요. 지하철에. 탈 수 있어요, 여러분? 밀고 타려고 해도 저렇게 빽빽하게 서 있으면 힘들걸요. 그죠? 근데 아래처럼 이렇게 다리를 하나씩 들고 있어. 공간이 좀 남죠. 여유가 있죠. 예, 이게 탄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요, 굉장히 딱딱한 세포를 얘기를 해요. 굳어요. 딱딱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나가기도 어렵고 외부에 있는 게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아래에 있는 경우 오메가3의 비율이 좋은 경우에는요. 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들어오고 나쁜 게 나가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3, 오메가3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혈액 순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메가6가 많으면 어떨까? 과다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알츠하이머, 관절염, 당뇨, 암 또는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세포 내에서 이미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 DHA하고 EPA, 그래, 오메가3 얘기하면 유효 성분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아, 그런가 하고 말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돼요. 그 DHA 같은 경우는 뇌에 있죠. 뇌세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예요. 아까 제가 세포막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빽빽한 것과 좀 여유가 있는 거. 근데 그거를 구성하는 것 중에 뇌세포의 구성을 하는 게 바로 오메가3 안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좋아라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EPA 성분이에요. 아, 그리고 DHA가 왜 광고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회사가 오메가3 안에 DHA를 잘 안 넣어요. 비싸서. 함량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굳이 광고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광고해요? EPA를 광고해요. 왜냐? 싼데 효과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DHA, EPA 함량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EPA 같은 경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친구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오메가3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딱 돌아왔을 때요. 저는 오메가3를 섭취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 저게 되게 편해 눈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드셔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는 눈이 좀 불편하다 아니면 많이 건조해요 힘들어요 하는 분들한테 오메가3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물이 많고 그리고 막이 말랑말랑할수록 시야가 잘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혈전 아시죠? 혈전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혈액의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것과요. 혈전이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 있는 영양소나 아니면 내 몸에 있는 무언가가 지나가거나 흘러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멈춰지는 혈관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멈춰지는 혈관들은요, 내 몸에서는 이 혈관이 사라졌다 생각하고 그 옆으로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혈관 이런 걸 생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많이 체크하는 게 뭐야? 원료가 어딘데? 그러지 않아요? 오메가3요. 성분 보통 잘 안 봐요. 원료가 어딘데 이거부터 보더라고요. 원료 어디냐면요. 페루 해안에서 나온 청년 지역인 페루 해안에서 나온 먹이사슬 최하단의 어류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제까지 했기 때문에 중금속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하고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어서 칼슘도 흡수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몸 안에서 어떤 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요. 어떤 게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타민 D가 있으면 칼슘이 굉장히 흡수가 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보시면 대부분 사람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농도 차이로 인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건 다 그렇게 흘러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 생성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하고 칼슘이 같이 있으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3를 섭취를 했을 때, 또는 저희 거 비타민 D를 가 들어간 오메가3를 섭취를 했을 때 뭐 카탈리스트라든지 그런 걸 함께 섭취를 하시면 그 안에 있는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메가3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소화가 안 돼요가 제일 불편해하더라고요. 먹고 나면은 안에서 막 비린내가 난다거나 소화가 안 돼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그러는데 소화가 쉬운 생선 젤라틴으로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불투명한 케이스로 해서 산패를 방지하면서도 안에 말했다시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흡수가 용이한 기름하고 배합 가능한 액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트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피하 지방을 줄여주거나 혈압 조절, 동맥에 플래기가 낀다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도 심장마비가 올 확률도 줄여줄 수 있는 게 오메가3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내 심장을 또 내 심혈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메가3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섭취를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항산화제인 AO예요. AO가 왜 겨울철에 혹시 혈관에 특히 좋은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왜 좋을까요? 맞아요.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탁 나와요. 제가 똑같은 얘기 매번 반복을 하잖아요. 혈관 탄력이 굉장히 좋고, 나 항산화라는 것 자체가 안에 산화하는 거를 억제를 시켜주잖아요. 산화가 잘 안 되게 되면은 혈액에 알카리성을 띄워야 되는데, 이 알카리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움직이면서 그리고 열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항상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3만 6천여 가지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활성산소 싫은데 멈출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숨 쉬는 거 멈출 수 있나요? 그죠? 대화하는 거, 그죠? 걸을 수 있는 거, 심장 뛰는 거 다 멈출 수 없잖아요. 에너지 만드는 거 멈출 수 없죠. 우리가 그런 모든 거를 할 때 무조건 나오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라는 친구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까? 그죠? 우리 몸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대사를 할 때마다요. 여기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대사가 돼요. 그러면 랜덤의 확률이 높지 않아요. 랜덤의 확률로 이렇게 빨간 얘네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이러면 독소처럼요. 내 몸을 공격하거나 DNA를 공격하거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왜 이 위험한 걸 만들어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활성산소는요, 좋은 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있어요.
나쁜 기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과도하면은 나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세포를 공격하거나 내 혈관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알카리성이어야 되는 거를 산화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좋은 기능은 뭐예요? 세포 간의 신호도 전달을 해야 되고 얘네가 세균도 죽이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어도 내 몸은 면역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무조건 활성탄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 만들게 되어 있지만 내 몸에서 충분한 능력이 되면은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라는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항산화를 먹어주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활성탄소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활성탄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적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산화라는 것 자체를 좀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산화가 됐을 때 늙은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우리가 쇠는 평생 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쇠가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쇠가 변할까요? 쇠가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죠? 쇠를 여기 냅두면 관리만 잘하면 아마 뭐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산화를 시키면 부식이 돼요. 그죠? 산화를 되면 얘도 이 딱딱하고 평생 갈 것 같던 친구도 부식이 되고 사라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단단하고 회복을 하고 아무리 좋게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산화가 지속되면은 오래 갈 수는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는 산화가 되어 있고 내부는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산화가 된 거는요, 나쁜 친구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려고 산화가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내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까지 나쁜 친구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항산화가 많이 들어간 거를 섭취를 할수록 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엠브로토스 AO에 대해서요. 여기가 어느 회사에서 어디서 한 거냐면은 이 토론토 대학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 AO가요. 항산화력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그 오락 수치라고 하는 것을 재게 됐어요. 뭐냐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력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섭취를 했을 때 내 몸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그 내 몸 안에 들어가서의 효과를 보니 이게 이렇게 높더라 하고 나오는 게 바로 메나테크사의 AO였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엠브로토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의 효과를 내더라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엠브로토스 AO 안에는요 60%가 엠브로토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들어가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활성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너무 많으면 괴사되고 너무 없으면 생명 현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O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원료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해도요.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원료는 안전한 건가요? 그죠? 자, 원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안에는 부시플럼이라고 하는 호주산 자두가 들어가요. AO에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고요. 비타민 C보다 50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독점 계약을 해서 저희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는 녹차나 포도껍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에 도움이 되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면서 이제 항염증, 항산화, 항바이러스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화나 혈액 순환에 도움되는 양파라든지 아니면 십자가와 식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강력한 항산화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에는 내 혈관을 조금 더 탄탄하게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내 피부도 그렇고 모든 걸 지켜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간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겨울철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면서요. 오늘도 춥지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